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지금 휴전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 좀 상승해주고 있을 때 어디까지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메인 매물대하고 저항대가 어디쯤에서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차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지금 이더리움이 어떤 상황이고 이후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작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저점 자리 같은 특징적인 자리들은 미리 이렇게 그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 저점 몸통 부분까지,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 구간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저항 구간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탈이나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도 다시 재진입을 할 때 매매 시그널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도를 하실 때 일단 그어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자리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매물대 부분을 알아봐야 되니까 한번 월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제가 찾아볼 자리는 이제 오더블럭 자리인데요. 이런 저점 부분에서 나오는 이런 오더블럭이나 아니면 이 중간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오더블럭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이제 메인 매물대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항이나 지지가 많이 나오는 자리들이고요. 추가적인 작도를 해봤을 때도 다른 시그널들과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간에서 체크할 수 있는 오더블록 자리보다는 이렇게 뭐 저점이나 아니면 차라리 고점에서 생성되는 오더블록 자리를 훨씬 더 신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자리 한번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일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활용하는 이 피보나치를 한번 쭉 그어 볼 건데요. 상단에서 이제 하락파동에 대한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0.5 구간하고 이 오더블록 자리, 그리고 이 하단 저점 LVP 자리까지 겹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는 예전에 봤던 자리인데, 보시다시피 이 이더리움 CME 갭입니다. 예, CME 차트를 보면은 이쪽에 갭이 상당히 크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범위가 2413에서 2650 정도 되는 범위죠. 이거를 그대로 이더리움 차트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2413에서 2650까지 보시면은 이번에 제가 만들어둔 이 저항대, 저항 매물대하고 또 겹치는 구간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은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중동 휴전 이슈가 결국에 종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구간까지 추가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저항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따라 따지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다음에 숏 포지션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타이트하게 한 2550에서 이렇게 2620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구간에선 한번 숏 포지션을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충분히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월봉상에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인 추세선, 저점끼리 이었을 때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추세선은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자리를 체크를 하고 일봉으로 다시 넘어오고요. 현재 이 상승세에서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체크를 해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연속성이 상당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추세를 추종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눌림이 나올 때 아래서 받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받아볼 만한 자리가 어디가 될 수 있을까 체크를 해보면은 이 618 자리하고 이 추세선과 LVP 자리까지 싹 다 겹치는 구간이 있죠. 여기에 이 구간이 이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는 한번 받아볼 만하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단기 추세를 본다면 이런 것도 채널을 그려서 움직임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단기 채널 내에서도 채널 돌파한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한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이 나올 경우에 이 아래쪽에서 받으시는 게 손익비나 승률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단으로 보면은 2100에서 2135 정도 되는 금액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한 310만 원대에서 한 312만 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는 370만 원대에서 385만 원 이 사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채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스트레티지가 이제 대량으로 매입을 하다가 이란 전쟁이 또 심화가 되면서 비트코인 매집을 또 멈췄다가 매집을 하다가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하게 점점 매집량이 늘려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현재 RW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메인넷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쪽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현재 증권의 토큰화나 아니면 미국 국채가 토큰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로 주식을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개발 도중에 있기 때문에 RWA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이후로 RW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RW 시장에서 메인 인프라 중 하나로 평가를 받는 넷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로도 추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더리움을 길게 가져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을 만들어줬던 부분이 이전 고점하고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퍼포먼스가 잘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월봉상에서 보여주는 이 아래쪽 이 추세선 같은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조금 많이 담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금액대로 보자면 한 1,500에서 한 1,600, 1,700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선물도 선물이지만 현물로 좀 담고 들고 가도 좋을 만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뷰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화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220만 원 정도 가격단이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한번 받아봐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 장기적인 뷰 자체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 달러 약세나 아니면 중동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망과 유통망에 문제가 생겼죠.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볼 때 현재 유가가 예전만큼 한 60달러대까지 다시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딱 빠르게 종전이 됐을 경우에는 한 80달러대에서 안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유통비용이 올라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대량 해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이제 클로드 같은 걸로 개발을 따로 해보니까 이게 진짜로 옛날처럼 개발자들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는 수준까지 왔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들도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무슨 앱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수요가 생겨서 또 다른 직업들이 창출이 되긴 하겠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다시 대두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단기 국채 금리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더 이슈가 또 대두화가 되면서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 이런 곳에서 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해보면 이제 중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받아볼 만한 자리들을, 이런 자리들 한 번씩 체크를 해두시는 게 이후에 매매 플랜을 짜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이더리움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주요 매물대하고 뭐 지지 저항 구간, 그리고 어디쯤에서 받아볼 만한지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솔라나도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